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 석사과정 오현수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논문은 2025년 ICML에 게재된 키르이오프의 연구진의 포지션 페이퍼 Uncertainty Quantification Needs Reassessment for LLM Agent입니다. 이 논문은 실험이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는 그런 일반적인 연구 논문은 아닙니다. 저자가 연구하는 집단을 향해서 어떤 주장을 던지고요. 그 주장을 논리와 문헌으로 설득하는 그런 포지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는 대신에 저자가 어떻게 uncertainty quantification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있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5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 배경하고 문제 제기, 왜 지금 LLM 에이전트에서 불확실성 정량화가 중요한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전통적인 불확실성 이분법과 그 정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어, 어떤 학파들이 존재를 하고 어떻게 주장을 하며 기존의 알레토릭과 에피스테믹 이분법이 왜 서로 충돌하는지 그 네 단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LM 에이전트 시대의 새로운 어, uncertainty quantification의 방향, 그 저자가 제안하는 세 가지 연구 방향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한계와 그리고 대안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저자가 스스로 자기 반박을 통해서 어, 본인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주장의 한계를 어떻게 명시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연구 배경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LLM은 때때로 거짓말한다 라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수 있다시피 hallucination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hallucination 같은 경우는 LLM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해내는 현상으로 번역이라든지 Q&A, 일반 대화를 포함한 거의 모든 LLM의 활용 영역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의 이론적인 결론인데요. 2024년에 칼라이랑 벤팔라라는 연구진 그리고 수의 연구진의 연구 등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LLM이라는 모델의 그 생성적인 본성의 내재한 성질이고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모델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도 이 현상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본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모델이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확신하지 못하는지를 좀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uncertainty quantification, 즉 불확실성의 정량화 역할인데요. uncertainty quantification 줄여서 이제 UQ는 모델이 자신이 낸 출력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정량화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응답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 이를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UQ가 실제로 출력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 over 스칼라 스코어, 즉 왼쪽 파란색 박스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불확실성을 단일 스칼라 점수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는 투 스칼라 스코어스인데요. 즉 이제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 두 개의 값을 각각 따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값을 따로 분해해서 출력하는 방식이 이제 최근에 주류로 자리 잡은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아래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미지 분류 같은 구조화된 태스크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만 LLM 에이전트의 멀티턴, 즉 개방형 환경에서도 과연 이 방식들이 유효한가? 라는 이 질문이 제가 오늘 준비한 포지션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해왔던 UQ 프레임워크가 이제 LLM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지를 저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UQ의 두 번째 형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으로 나누는 이분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본 논문이 비판하려는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기존의 이분법이 무엇을 어, 어떻게 정의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 논문의 첫 번째 피규어인데요. 저자가 일부러 흑백 대비로 그려놨더라고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을 이렇게 어, 완전하게 흑백, 그 줄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다고 봐왔습니다. 에피스테믹 언서턴티 같은 경우는 모델의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이고요.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쓰거나 더 좋은 모델을 쓰면 감소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이고, 훈련 중에 본 적이 없는 영역에서 특히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레토릭 언서턴티는 반대로 데이터 자체의 본질적인 모호성에서 오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 자체가 노이지하거나 피처가 부족해서 아무리 최적의 모델을 써도 남겨져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냥 에피스테믹은 모델의 문제고 알레토릭은 데이터의 문제다. 그래서 전자는 줄일 수 있고 후자는 줄일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학계에서 받아들여져 온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제 학습이라는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어, 이 예시는 이제 제가 외부에서 갖고 온 추가로 준비한 설명인데요. 왼쪽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의 예시입니다. 네, 모델이 훈련 중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돌연변이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엑스레이가 입력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모델이 잘 답을 못 내놓겠죠. 모델이 이 데이터 분포를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사례 자체를 더 많이 수집해서 추가 학습시키면 해결할 수 있겠죠. 오른쪽은 알레토릭 언설턴티 예시입니다. 엑스레이의 해상도 자체가 너무 낮아서 피사체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의 정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적의 좋은 모델을 가져와도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어, 두 번째 섹션은요, 전통적 이분법의 붕괴입니다. 저자가 논문 서론에서는 어, 그 상단에 박스 있는 문장으로 본인의 주장을 명시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 이분법은 LLM 에이전트의 개방적, 상호작용적 환경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불확실성 풍부하게 만드는 새로운 연구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 자체는 제한적과 풍부하게 만드는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는 이분법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의 틀이 좀 충분하지 않고 더 풍부하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나중에 자기 반박 섹션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장 자체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세팅에서 LLM 에이전트 세팅으로의 변화. 기존의 머신러닝은 이미지 한 장 또는 하나의 클래스 확률 벡터 같은 고정된 입출력을 다뤘습니다. 근데 LLM 에이전트 자체는 멀티턴이고 개방형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피스테믹하고 알레토릭 간의 변환을 관찰을 했다는 것이죠. 정보 부족. 그러니까 E처럼 보이는 불확실성이 추가 정보로도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A로 전환이 되고, 반대로 애매한 질문, 즉 A처럼 보였던 것이 후속 질문으로 해소가 되면 E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성격이 서로 오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법적인 정적 가정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시간축을 따라서 성격 자체가 바뀌는 불확실성, 그리고 정적이고 고정된 A와 E의 라벨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논점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의 구조를 제가 좀 재구축해서 한번 로드맵처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자는 기존의 이분법을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해체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피스테믹 자체의 정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연구자들마다 답이 정반대로 갈린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리듀서블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어떤 모델 클래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보이면서 알레토릭의 정의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실증적 분리 불가능성 자체는 이론을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눈다고 해도 실제로 추정해보면 A와 E의 값이 거의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이루더라. 이런 피겨를 제시를 합니다. 즉, 이제 사실상 같은 신호를 측정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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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추정해 보면은 두 개의 값이 거의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이룬다. 그럼 상관관계가 무려 0.8에서 0.999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에이전트 세팅에서의 붕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 세 단계가 이론과 정의 안에서의 문제였으면은 마지막 단에 와서는 실제 LLM 에이전트 대화 환경 자체를 주목을 하면서 E와 A의 성격이 계속 바뀌는 사례를 통해서 이분법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스테믹 언서턴티의 정의 충돌인데요. 저자는 이진 분류 모델 푸는 이진 분류 문제를 푸는 모델이 있다고 해봅시다. 학습이 끝났더니 모델이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답은 세타가 0이거나 1이다. 그래서 즉 0과 1 두 지점에서만 집중된 분포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왼쪽 그림이 바로 그 모델의 컨피던스 분포인데요. 이제 모델의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어, 뭐 놀랍게도 학파마다 답이 완전히 다르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 디스어그리먼트, 홀스비와 갈, 이런 연구자들의 계열인데요. 이들은 이제 두 모델이 완전히 반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상호 정보량이 최대다. 그래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시오매틱 학파인데요. 위머의 2023년 연구인데요. 이들은 그럴듯한 모델의 수가 단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집합이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최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덴시티 학파인데요. 그건 훈련 데이터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뭐 하나의 모델, 하나의 학습 결과를 두고 어떤 데는 최대, 어떤 데는 최소, 어떤 데는 좀 방어적으로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 개의 그 주장 모두 각자의 이론적 근거가 좀 탄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같은 상황이나 같은 이론적인 그런 체계 안에서도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좀 양립 불가능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자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알레토릭 언설턴티의 충돌입니다. 여기서도 저자는 좀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데이터 자체는 이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선형 모델을 이제 피팅 해본다고 해보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선형 모델로는 이차 함수 구조를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예측 구간이 아주 넓게 남게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남은 불확실성 자체는 알레토릭일까요? 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학파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베이즈 옵티멀리티 학파인데요. 우리는 지금 선형 모델 클래스를 선택했다. 그 클래스 내에서는 이미 최적이다. 그러니 그 이상은 줄일 수 없는 irreducible한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모델 바이어스는 알레토릭이다. 두 번째 학파는 데이터 언서턴티 학파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더 좋은 모델 클래스, 예를 들어서 어, 음, 가상 모델이나 신경망으로 바꾸면 이 불확실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리듀서블 하고, 즉 에피스테믹이지. 알레토릭은 피처 자체가 부족해서 본질적으로 못 줄이는 것만을 가리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상황을 두고 한쪽은 알레토릭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쪽은 에피스테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델의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A랑 E로 어디로 분류할지가 연구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없다의 경계 자체가 상황에 따라 많이 흐릿하고 애매모호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론적, 정의적 차원의 충돌이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갈린다고 해도 실제로 구현해서 측정해보면 두 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유립스에 발표된 어떤 연구 논문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대규모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딥 앙상블 기법이나 가우시안 프로세스, 에비던셜 딥러닝 등의 거의 모든 주요 uncertainty 퀀티피케이션 방법론에서 에피스테믹하고 알레토릭 추정치를 계산해놓고 그 둘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래프에 찍어 본 겁니다. 결과는 왼쪽에 이제 좀 직관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X축이 알레토릭, Y축이 에피스테믹인데 모든 점이 거의 완벽한 대각선 위에 찍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8에서 0.999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도입한 두 불확실성이 실제로는 추정치 수준에서는 똑같은 신호를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 사실을 두고 어떤 함의가 있느냐. 첫 번째로 out of distribution 탐지는 전통적으로 에피스테믹의 영역으로 여겨졌었는데 알레토릭 추정치로도 똑같이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어노테이터 노이즈 예측, 이건 전통적으로 알레토릭의 영역이었는데 에피스테믹 추정치로도 잘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 글루버의 2023년 연구에서 리니어 모델조차 어, A랑 E를 덧셈으로 분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연구로 보였는데요. 이론에서도 이 두 개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도 않고 실증에서도 나뉘지도 않는다는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A랑 E를 분리해서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논문에서 좀 중요한 지점인데요. 챗봇 환경에서 이 문법이 어떻게 완전히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본 충돌들은 하나의 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정의적 충돌이었는데 LLM 에이전트는 정적이지 않죠.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유저와 LLM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 주기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제가 직접 이를 그 타임라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는데 시점 T0의 초기 질문 단계에 사용자가 애매한 질문 자체를 던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에이전트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 시점 T1에서 팔로업
LLM이 팔로우업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팔로우업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때는 추가 정보로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 순간에 그 불확실성 자체는 알레토릭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해소가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T2 시점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에피스테믹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된 겁니다. 시점 T3 이후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E와 A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단에는 저자가 내린 결론을 제가 가져왔는데 시간축을 따라 성격이 전환되는 불확실성 앞에서 정적인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 라벨링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언설턴티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그런 정적인 가정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패러다임의 해체 부분이었고요. 이제 저자가 어,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나서 저자가 본인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LLM 에이전트 시대의 새로운 언설턴티 퀀티피케이션 방향인데요. 저자는 기존의 이분법을 해체하기만 하지는 않고 대안으로 유저와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의 시간축에 맞는 세 가지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시간축에 대응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대화 시작 시점에서는 언더 스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태스크나 필수 컨텍스트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입니다. 대화 중간 시점에서는 인터랙티브 러닝이 역할을 하고요. 에이전트가 후속 질문을 던져서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이죠. 응답 시점에서는 아웃풋 언설턴티가 작동을 합니다. 남은 불확실성을 언어나 음성 공간을 활용해서 풍부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하단의 박스 보시면은 세 축은 독립적이지 않다.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을 인터랙티브 러닝으로 해소를 하고 남은 불확실성을 아웃풋 층위에서 소통하면서 해소하자. 이 셋은 각각 따로 연구하는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이루는 세 단계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력 시점에서의 불확실성 파악, 그리고 중간 시점의 축소 노력, 출력 시점의 투명한 소통,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각각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는 Under Specification Uncertainty.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태스크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태스크랑 컨텍스트입니다. 태스크 언더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태스크를 원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죠. 이 문서 처리해줘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약을 원하는지 번역을 원하는지 LLM 에이전트가 태스크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액팅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는 컨텍스트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인데 태스크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예시로 보면 해리포터 1편이 언제 개봉했냐 그러면은 어디서라는 어느 국가의 개봉일인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컨텍스트가 빠져 있는 겁니다. 어, 여기 슬라이드에선 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언더 스페시피케이션 문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2020년에 발표된 연구가 하나 있긴 한데 내추럴 퀘스천이라는 대규모 Q&A 데이터셋에서 56%의 질문이 이런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불완전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은 학습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그 모호한 질문을 모델이 대신 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터랙티브 러닝입니다.
에이전트가 후속 질문을 통해서 현재 문제의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축소하는 프레임입니다. 이름 자체는 저희가 액티브 러닝하고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자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둘의 차이부터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왼쪽에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개념이고요.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고 질의는 데이터베이스에 던지게 되죠. 그 다음 입력들을 더 잘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델의 장기적인 성능 향상이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인터랙티브 러닝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재 문제 X만 더 잘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고, 질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직접 던지는 거죠. 사용자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LLM과 유저 사이의 그 대화의 품질이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어, 이제 상호작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품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터랙티브 러닝이 단순히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도 보시면은 이 영역의 핵심 실패 모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 이제 너무 많이 묻게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좀 지치겠죠. 그래서 대화를 이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묻지 않는 문제. 어, 질문하지 않고 모든 경우를 커버하려고 하면은 그 답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혼자 가정을 합니다. 이제 프라이어로 누락된 정보를 암묵적으로 채워버리는 경우인데요. 이게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사용자는 에이전트가 무엇을 어떤 프라이어를 가지고 응답을 내뱉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물어볼 것이냐 이 판단하는 기술이 인터랙티브 러닝의 핵심 과제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아웃풋 언설턴티인데요. 에이전트가 응답을 내놓는 출력 시점에서 남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기존의 방식은 언설턴티 스코어를 스칼라나 버벌라이즈드 형태로 전달을 합니다. 이 방식들은 전통적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LLM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많은 걸 놓치게 되겠죠. 뭔가 숫자 하나로는 왜 불확실한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뭐 무엇이 해소에 도움이 될지 같은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은 어, 새로운 방향을 오른쪽에 제시를 했는데 좀 풍부한 랭귀지나 스피치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스칼라 그 숫자에서 내러티브로 확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성숙하지 않아서 저자가 기술적 과제에 대해서 또 짚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에이전트가 출력하는 문자열이 모델의 실제 내부 빌리프 스테이트를 좀 믿을만하게 반영해야 된다. 즉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델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단순히 훈련 데이터에서 자주 본 가능성들을 나열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포멀 프레딕션을 언어 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평가 지표가 아직 부재하다. 평가 지표에 대한 그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뭐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인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제 포지션 페이퍼의 좋은 관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자기 주장의 한계를 명시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도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상의 반론을 스스로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 용어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훈련 페이즈나 액티브 러닝 같은 그런 맥락에서는 이 용어들이 여전히 실용적인 레이블로 기능을 하는데 다만 사용할 때 어떤 정의를 따르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랙티브 러닝이라는 거 그냥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해결되지 않나 라고
뭐 충분히 나올 만한 비판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표준화된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상황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모델 내부 상태를 faithfully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증, 이제 좀, 좀 정직한 인quiry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로는 숫자로 된 불확실성이 더 유용한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자동화 파이프라인에서는 스레시홀드 기반의 누메리컬 스코어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전트 간의 소통은 어, 텍스트 레이셔널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두 방식은 용도에 따라 공존이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의 결론인데요. 마지막 섹션은 결론인데요.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 이분법은 LLM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적인 환경에서 불충분하다. 대신에 사용자의 상호작용의 시간축을 따라서 디텍팅, 핸들링, 커뮤니케이팅 불확실성을 좀 재정의해야 된다. 어, 디텍팅 같은 경우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감지하는 거, 즉 under specification에 해당을 하고요. 핸들링은 그 불확실성을 다루고 축소하는 거, 즉 인터랙티브 러닝에 해당하고요. 커뮤니케이팅은 남은 불확실성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거, 이제 아웃풋 언설턴티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섹션에서 본 세 가지 축과 정확히 대응되는 구조입니다. 어, 이제 새 연구 방향을 세 가지 단어로 좀 정의를 해봤는데, 어, 이, 그, 논문 앱스트랙의 그 새 단어를 나열한 것을 기반으로 제가 다시 구축한 제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transparent입니다. 왜 불확실한지가 드러나는 그런 투명한 상태. 이거는 output uncertainty가 달성해야 되는 속성이고요. trustworthy. 검증 가능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하는 상태. 이제 interactive learning이 달성해야 되는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ntuitive. 사용자의 맥락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 이거는 under specification을 다루는 연구가 달성해야 되는 속성이겠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달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LLM의 에이전트를 갖게 된다. 라는 게 이 논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키르이오프의 2025년 ICML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논문은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는 논문이 아니라 연구 공동체 저희 같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문제를 좀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알레토릭하고 에피스테믹이라는 우리에게 좀 이분법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었던 그런 프레임 자체가 LLM 에이전트 시대는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언설턴티 퀀티피케이션 연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좀 그런 거에 대한 제안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웃풋 언설턴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스칼라 확률을 넘어서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LLM이 갖고 있는 그런 어, 내러티브적인 어,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소통을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인 개선을 넘어가가지고 인간과 AI 소통 방식 자체를 어, 제안하고 좀 추천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서 흥미롭다고 말씀드릴 수